안녕하십니까. Do it yourself. 오늘은 건축 제도 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제도 과목은 크게 4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도 규약, 그 다음 건축물의 묘사와 표현, 건축의 설계 도면, 각 구조부의 제도, 이렇게 4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과목 중에서는 비중이 좀 적은 이제 그러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출제가 됐었던 빈도수가 높은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1장 제도 규약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제도 통칙이라고 돼서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에 제도용지의 크기가 있습니다. 제도용지의 크기에서 일단 주되게 보실 것은 제도용지와 가로 세로의 비율, 이것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 세로의 비율은 1대 루트 2다. 즉 약 1.4배 정도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루트 2대 1이라고도 이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A0의 크기가 약 1제곱, B0의 크기가 1.5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자, 예를 들어서 A3 도면 또는 A2 이렇게 좀 종이가 큰 것을 보관할 때는 자, 도면을 접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A4의 크기로 접어야 된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A4부터 A0 사이즈까지의 사이즈를 묻는 문제, 종이 크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것도 잘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해주시고, 정말 간혹 가다가 여기 보시면은 C와 D가 보이시죠? 자, C와 D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가로폭을 A, 그 다음에 세로 높이를 B라고 봤을 때 바로 테두리선을 얘기해요. 테두리선을 좌측을 제외한 것을 C, 그 다음에 좌측을 D라고 합니다. 지금 그것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테두리선의 최소는 A4, A3가 5mm, 나머지 10mm. 그 다음 D도 마찬가지예요. 5mm, 10mm가 똑같습니다. A3, A4가 5mm, A0부터 A2가 10mm라고 되어 있는데 철할 때와 철하지 않을 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철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펀칭을 해서 이제 철을 한다는 얘기인데, 철을 안 할 경우에는 작게, 철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D의 부분이 조금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25mm 정도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KS의 이제 약자가 있는데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KS에서 A를 기본이라고 한다. 이것도 간혹 출제가 되고 B도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B가 기계,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F가 건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토목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A가 기본, B가 기계, F가 건축 또는 토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표제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표제란에는 그 설계자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입을 하게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A2 용지의 크기는 A0에 얼마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좀 살펴보면, 자, A0의 크기가 있어요. 자, 이게 A0라고 본다면 A0를 반을 쪼갠, 즉 2분의 1짜리가 A1이 됩니다. 그걸 다시 또 2분의 1로 나눈 것이 A2가 되고, 그걸 또 2분의 1로 나눈 것이 A4가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비율이 금방 이제 구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크기를 A라고 본다면 이 크기를 반 나눈 것이 A1, 그걸 또 나누었기 때문에 A2가 되겠죠. 즉 전체 크기의 4분의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2 용지의 크기는 A0의 4분의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척도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스케일이에요. 스케일인데 도면을 그 척도에 맞춰서 이제 그려지는 것. 가끔 이제 축척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축척은 척도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 보시면 표제란 일부에 척도를 기입한다라고 되어 있고, 맞지 않을 때는 NS, 그래서 노 스케일이다 라고 기입할 때도 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척도의 종류에는
실제 척도를 그대로 그리는 것, 그 다음에 원래 크기보다 크게 그리는 배척, 작게 그리는 것이 축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의 종류에는 실척, 축척, 배척을 몇 대 몇으로 하는가. 실척은 1대 1이고요. 배척은 크게 알기 때문에 이제 역수로 가겠죠. 뭐 1분의 2, 1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길이 1m를 10분의 1로 축소하면 몇 센티미터냐라고 이제 출제가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단위죠. 밀리미터로 하면 얼마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센치로 나왔기 때문에 1m를 일단은 센치로 바꿔야겠죠. 자, 1m는 결국 100cm가 되겠죠. 자, 100cm를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10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 나오는 것은 10. 그 다음에 이제 몇 cm냐라고 했기 때문에 10cm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제도를 하시게 되면 선과 글자가 있겠죠. 굵은 선부터 가는 선, 그 다음에 파선, 1점세선, 2점세선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출제가 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파선이나 점선은 보이지 않는 부분 정도에 쓰인다. 1점세선은 절단선 등에 쓰인다. 2점세선은 1점세선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도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이 좀 혼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절단선하고 단면선인데 절단선은 자르기 전 이런 식으로 잘라보십시오 라고 표시해 주는 것이 1점세선이고 자른 후에 보이는 것을 이제 단면이라고 해서 굵은 선으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요. 이제 글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글자는 명백하게 쓴다 라고 돼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쓴다. 잊지 마실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쓴다라는 것. 만약에 글자를 기울이게 되면은 15도에 요거요. 고딕체. 가끔 명조체로 쓴다. 뭐 이렇게 출제가 되면 오답이 됩니다. 그 다음 글자 크기는 도면 스케일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4자리 이상은 3자리마다 컴마를 찐다라고 되어 있고 컴마를 못 찐다면 그 사이에 휴지부, 공백을 좀 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에서 상상선을 나타낼 때 또는 1점세선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 바로 2점세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치수의 표기가 있는데 우리가 도면을 그리고 나서 이제 선도 있고 글자도 있겠습니다만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치수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모두 밀리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밀리미터라는 숫자를 그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밀리미터 외에 센치 뭐 이런 걸 쓰게 된다면 반드시 그 센치라는 단위를 명시한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치수를 봅시다. 치수는 양쪽 끝에는 점을 쓰거나 화살표를 쓴다. 치수가 있을 때 점을 찍는다던가 이해되시겠죠? 아니면 화살을 기입한다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치수기입은 치수선 중앙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치수선 중단하고 쓸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죠. 요 사이를 얼마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지만 사이를 살짝 띄워놓고 얼마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절대 점이나 화살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혼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치수 기입 요령을 보면 항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무리 치수에다 써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건 글자 기입과 같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쓴다. 그 다음에 협소한 간격이 연속될 때 아주 좁은 치수가 연속적으로 나올 때는 인출선을 써서 사이즈를 기입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치수 및 치수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잘못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 기입은 치수선에 평행하게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읽을수록 한다. 맞죠? 그 다음에 협소한 간격이 연속될 때는 인출선을 쓴다 라고 되어 있고 치수선 양끝 또는 화살 점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도면을 혼용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거죠. 혼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었죠. 치수는 특별히 명시가 되지 않는 한 마무리 치수란다.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치수 표시 기호를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지름은 파이, 그 다음 반지름 R, 두께를 나타낼 땐 T 또는 THK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없지만 예를 들어 폭을 나타낸다면 width라고 해서 이제 W 이런 것들을 쓰시게 되겠죠. 한번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표시기호가 잘못 연결된 것. 자, 반지름이 파이다. 이게 바로 잘못됐네요. 바로 잘못됐죠. 용적은 이제 세제곱이라서 영어로는 V, 볼륨이라고 쓰게 되고 weight는 무게입니다. 아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폭은 W, 무게는 weight, WT, 두께는 THK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죠. 자,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한번 볼까요? 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건축 도면의 크기 방향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자, A3 제도 용지의 크기는 A4의 제도 용지의 2배다. 접은 크기는 A4를 원칙으로 한다. 여긴 2배. 그 다음에 평면도는 남쪽을 위로 해서 작도한다. A3는 그 길이 방향을 좌우 방향으로 놓는 위치를 정의출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평면도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요. 남쪽을 위로 한다. 이건 방위 자체를 잘못 설명한 거죠. 위로 해서 그린다는 것은 위쪽은 항상 북쪽이 되겠습니다. 북쪽이 되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잘못된 것이 바로 3번. 네, 북쪽이 위로 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셔야 될 부분이 자, 한국 산업 표준에 따른 건축 도면에 따른 척도에 관계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4분의 1 있죠. 그 다음 80대 1 없네요. 그 다음 250대 1 있죠. 자, 1대 1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원래 크기를 그대로 그리는 것. 그래서 1대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존재하고요. 그 다음 250대 1 존재하고 실척 1대 1 존재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가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묘사와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건축물을 스케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묘사 도구가 있어요. 자, 출제 많이 되는 건 연필.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자, 연필은 밝은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까지 폭넓은 명암, 다양한 텍스처, 질감 표현 가능합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쉬운 것이 이제 지울 수 있다. 지울 수 있다. 이런 거고 번진다.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 이 묘사 도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쉽게 연필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잉크가 있어요. 잉크는 농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선명하고 깨끗하다. 여러 가지 펜을 이용해서 두께, 그 다음에 다양한 묘사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색연필은 넘어가겠고, 자, 이제 물감에도 이제 중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물감에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감으로 채색할 때 불투명한 것을 할 때는 포스터 물감을 쓴다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유성 마카펜이 출제되면 딱 하나예요. 트레이싱지, 가장 얇은 비춰지는 종이죠. 트레이싱지의 색을 표현하기 가장 적합한, 즉 유성이기 때문에 종이에 그 잉크가 스며들지를 않죠. 그래서 유성 마카펜을 굉장히 주로 많이 쓴다. 트레이싱지에 이제 표현하기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사 방법으로 이제 모는 종이 묘사라고 있는데, 모는 종이가 거의 이제 사각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묘사하고자 하는 것에 사각형의 격자를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의 사각형을 그린다? 이렇게 출제되면 일단 모는 종이 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묘사 기법으로 가셔서 보시면 단선에 의한 것, 여러 가지 선에 의한 것, 그 다음 단선과 명암에 의한 법, 명암 처리에 의한 법, 점에 의한 법이 있는데 지금 주되게 출제됐던 것은 2번과 3번이죠. 자, 여러 선에 의한 것을 잠깐 볼게요. 선의 간격의 변호를 줬다. 선의 간격, 즉 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선, 즉 선이 그려지다가 좁아지게 되면은 이제 곡선의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명과 입체를 그리는 방법으로 간격의 선으로 묘사된다. 선의 간격을 달리해서 그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곡면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단선과 명암이라는 것은 단선, 선 하나를 가지고 그린 뒤에 거기에다가 그림자를 넣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으로 공간을 그린 다음 명암을 집어넣는 방법. 굉장히 문제는 쉽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표현을 보시면 이제 투상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밑에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정투상법, 그 다음에
특수투상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투상법에서 주로 쓰는 것은 삼각법 내지는 일각법을 주되게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투상법으로 쓰는 것은 몇각법을 주되게 한다. 삼각법을 주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어떤 물체가 있을 쪽에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우측면도, 좌측에서 보게 되면 좌측면도, 위에서 보게 되면 평면도 이렇게 보시는 방향 그대로 하시는 것을 삼각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표현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는 것이 삼각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수투상법에는 이제 등각투상, 그 다음에 부등각투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뜻은 쉽죠. 등각은 각도가 같다. 부등각은 각도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각이란 직각으로 만나는 세 개의 모서리를 각각 120도. 그러면 세 개의 모서리를 다 합치면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각을 동일하게 한 각, 그것을 이제 등각투상도. 약간 삐딱하게 그린 것을 이제 기울어질 사자를 써서 이제 사투상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것이 프로젝션이라 해서 투시도. 뚫어서 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 있는 곳의 정면을 화면이라고 보고 우리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작아 보이잖아요. 하나 예를 들었다면 철로끼를 우리가 봤을 때 철로끼는 무조건 평행합니다만 우리가 철로끼를 보게 되면 갈수록 한 점으로 모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을 투시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것이 투시도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이제 출제가 돼요. 어떠한 설명을 해놓고 이것은 투시도 용어 중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도 출제됐던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자, 저기 3번에 보시면 화면 그래서 이제 픽처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물체와 시점, 보는 점이죠. 물체와 시점 사이에 기면과 수직한 면 이걸 뭐라 하느냐 화면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물체,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물체라고 보시고 시점은 지금 서 있는 사람에서 보는 점이 되겠죠. 시각점. 거기에 기면은 바닥을 의미해요. 거기에 수직한 바로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화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선축이라고 보이시죠? 그 사람이 보는 점을 갖다가 선으로 연결한 것을 시선축이라고 보는데 이 말을 시축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출제가 되는데 시점, 보는 점에서 화면, 서 있는 화면이죠. 입화면에 수직하게 통하는 선, 투사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축선. 그래서 AV, Axis of Vision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투시도 작도시의 원리를 한번 보시면 자, 바로 이거예요. 기본적인 건데 물체의 크기는 화면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 먼 곳에 있는 것이 당연히 어떻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 그 다음 화면보다 앞에 있는 물건은 확대되어 보인다. 예, 이 정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어렵지가 않고요. 투시도 종류는 소점, 소점이 소실점이에요. 여기 어디에 있을 거예요. 자, 소점은 예, 여기 있네. 바니싱 포인트. 그래서 바니시가 이제 사라진다는 뜻이죠. 아까 철로끼를 말씀드렸지만 모여서 좁아지는 바로 그 점, 그것을 소점이라고 하는데 그 점이 하나 있으면 1소점, 두 개 있으면 2소점, 세 점이 있으면 3소점 이렇게 부르게 되겠죠. 자, 이제 투시도 용어입니다. 투시도 용어 중 물체와 시점, 보는 사이에 기면, 땅바닥이었죠. 땅바닥과 수직하게 서 있는 평면을 뭐라 하느냐? 아까 뭐라 그랬죠? 픽처 플랜. 그래서 화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나왔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한번 여기에서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건축 도면에서 사람의 배경과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잘못된 것 그랬거든요. 사람을 왜 그릴까? 그 다음에 배경을 왜 그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스케일감, 공간 깊이, 건물 배치, 건물 공간의 관습적인 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해설을 보시면 사람의 배경 등을 통해 건물의 용도나 깊이 등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즉 사람 크기에 따라서 또는 배경 크기에 따라서 크기를 알 수가 있고 깊이도 알 수 있고 배치도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간의 관습을 그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은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과는
자, 이제 단원별 예상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앞에서 나왔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자, 다 1번, 2번, 3번 문제가 묘사에 대한 거고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 도면에서 사람의 배경 같은 것들을 그리게 되는데 그것을 그리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 그랬거든요. 사람을 그리거나 배경을 그리게 되면 크기 등을 알 수가 있겠고 깊이도 알 수 있겠고 자, 건물 공간의 관습적인 용도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용도예요. 사람의 배경을 뭐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 또 다른 어떠한 정장 차림의 옷을 입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하면 그러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릴 만한 그러한 곳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건물의 배치를 사람이나 배경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로 또 한번 봐야 될 게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건축제도 통칙에 따른 투상법의 원칙, 제가 아까 투상법은 일각법, 삼각법이 주되게 쓰는데 보이는 그대로 하는 것은 바로 삼각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챕터로 건축의 설계 도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진행 과정을 보면 요구를 파악한 뒤에 구상도, 그 다음에 약설계라는 것은 이제 간단한 설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고 실제 설계를 한 후에 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도면도 종류도 꽤 많죠. 근데 여기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고요. 출제가 되지 않고 설계 도면의 순서를 기억해 봅시다. 설계 도면은 계획 설계를 하고 기본 설계를 마칩니다. 그것이 다 완성이 된다면 좀 더 디테일한 설계를 하게 되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시공 도면을 그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각각의 세부적인 것이 나오는데 이제 그 2번 박스가 기본 설계고 세 번째가 실시 설계도인데요. 자, 각각의 지금 별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배치도란 대지 안의 건물 또는 부대 시설의 배치를 나타낸 도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배치도는 건물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한다면 건물 주변에 대지 경계선, 내가 짓고 있는 집의 땅이 어느 정도다까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장독대가 있다면 장독대도 그리셔야 되고 차를 보관하는 차고가 있다면 차고까지 그리셔야 되고 만약에 조경시설까지 있다면 조경시설까지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의 연결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 배치도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배치도는 아예 집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부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배치도 자체는 내부를 전혀 볼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인면도는 이제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직립투상도라고 되어 있죠. 건물을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우리가 집을 그려보자 그러면 집을 보통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고 끝내죠. 뭐 문이 있고 창이 있고 이렇게 끝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바깥에서 봤죠. 이런 것들을 인면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단면도는 건물을 수직으로 잘라, 자, 조심하세요. 그 단면을 상상한다. 집을 실제로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집을 위아래로 자른 다음에 내부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상상한다라는 거예요. 평면도는 옆으로 잘라서 내려다본 것을 상상하는 것. 단면도는 수직으로 잘라서 내부를 상상해서 그리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도가 있죠. 전개도는 건물의 각 실내의 인면을 전개, 펼쳤다라는 겁니다. 즉, 만약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있는 곳의 공간에 정면의 벽에 뭐가 있을까라는 걸 그리시는 거예요. 오른쪽 벽엔 뭐가 있을까라고 그리는 거, 왼쪽 벽엔 뭐가 있을까, 제 뒤편 도면에는 어떤 것들을 그릴까. 그래서 실내 인면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각 실내의 인면을 전개해서 그렸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네, 뭐 거의 지금 써놓긴 했습니다만 거의 출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또 나왔네요. 인면도란 건물의 외형을
직각으로 투사했다라고 되는데 지금 보시면 동서남북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바깥에서 본 겁니다. 전개도는 내부에서 그린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인면도에 표시할 게 뭘까요? 건물을 바깥에서 보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 처마 높이, 지붕의 물매, 기울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붕 재료, 그 다음 벽이나 기타 마감 재료 등을 그리는 것이 인면도입니다. 자, 단면도. 아까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죠. 건물을 수직 방향으로 절단해서 그려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면도는 위에서 아래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인면도처럼 아까 인면도에서 높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보시면 건물 높이, 층 높이, 처마 높이, 그 다음에 창 높이, 땅바닥에서 1층 바닥까지 높이, 난간 높이, 거의 대부분이 높이가 나옵니다. 높이, 그 다음 지붕의 기울기까지 나오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개도는 아까 펼쳐서 만든 거, 지붕틀 평면도는 지붕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천장 평면도는요, 말 그대로 우리 위에 있는 천장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쉽게 개념을 설명한다면 여기서 내가 누운 다음에 위를 쳐다보면 뭐가 보일까라는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상상을 해보셔도 아실 거예요. 등이 보이죠. 전구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천장 재료가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천장을 올려다본 그림이다 라고 돼 있고, 환기구, 조명기구 위치 표시하고 마감재 명칭과 재질을 기입한다라고 돼 있어요. 천장 높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밑에서 위를 봤는데 이 높이를 따지려면 정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천장 높이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천장 높이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문제. 자, 인면도에 표시되는 내용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인면도는 마감 재료 표시해야 된다고 그랬고, 높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문 형태 나옵니다. 답이 없어 보여요. 답이 없어 보여요. 자, 인면도 표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요 높이는 건물 높이, 처마 높이, 경사 모양, 벽 마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바닥 높이는 조금 여기서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중에서 좀 알아보셔야 될 것이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죠. 건축 도면 중에서 배치도에 표시할 사항이 아닌 것. 자, 배치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다봤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동서남북 표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지의 높낮이, 그 다음에 인접 도로까지도 표시해야 되는데 각 실의 바닥, 위에서 내려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지붕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 실 내부는 보일 수 없습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각 실 바닥 구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챕터인 각 부조부의 제도인데요. 그림으로 출제가 돼요. 그림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 많은 그림을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지금 조금 굵게 박스가 된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출제가 되면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구조단원에서 하긴 하겠습니다만 목재로 만든 벽에 심벽이 있고 평벽이 있어요. 심벽은 노출이 된 벽이라고 보시고 평벽은 은폐가 된 벽이라고 보셔야 돼요. 즉 벽이 보인다 그러면 심벽, 벽이 안 보인다 그러면 평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림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석재인데요. 이러한 그림을 하나 줘놓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출제가 돼요. 실제 출제가 되면 직선, 파선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는 것이 여기 박스 하나가 더 있죠? 목재 중에서 이러한 표시를 해놓고 목재의 어떤 거냐 아니면 이 그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목재 치장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구조재는 X자가 들어갑니다. 보조재는 사선이 하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두 번만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오고요. 창호 표시기호가 있는데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러한 영어 약자들이 어떤 것을 뜻하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써 있는 영어는 재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W가 들어간 것은 우드, 그 다음에 S가 들어간 것 스틸,
AL이 들어간 것은 뭐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WW라고 한다면 앞에 게 재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창이냐 문이냐 보통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드 윈도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드 도어, 목재 문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신다면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문에서도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문보다는 이제 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게 바로 셔터창입니다. 지금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까요? 셔터창은 1.3선이 들어가는데 셔터문도 있어요, 여러분. 앞장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셔터문은 이렇게 1.3선만 들어갑니다. 차이점 혹시 느껴지셨나요? 사이에 라인이 들어가 있으면 창이에요. 이 창이 요 라인이 없다면 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셔터창은 라인 두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셔터창 주되게 좀 출제가 되고 또 이제 쉽게 출제되는 것이 붙박이창, 고정창, 정 가운데 라인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고정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그림, 그렇죠? 거의 다 그림이에요. 거의 다 그림이에요.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A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 어떠한 재료 내부에 어떤 재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빗각으로 걷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목재다 혹은 벽돌이다. 어떠한 재료의 그 성질을 또는 그 재료가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해치라고 얘기합니다. 해치. 그러니까 문양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뭐죠? 라인이 두 개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창이라고 그랬는데 가운데 선이 하나 있으니 붙박이 창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다음에 창호기어가 표시하는 건 뭐냐? 제가 숫자는 모르시더라도 이것만 잘 기억하자고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문이냐 창이냐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 근데 W라고 했으니까 창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창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앞에 S는 이제 스틸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철 창이라고 봐야 되고 만약에 스테인레스라고 나왔다면 SSW 뭐 이렇게 출제가 되어야 하겠죠. 자, 제도 단어는 좀 전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간단합니다. 출제 빈도수도 많지는 않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연도에서 출제됐던 것만 좀 여러분께서 몇 번 반복해서 숙달을 하시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께서 마치실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건축제도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